해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JP모건 실적이 나왔는데요. 사실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PPI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지난주 CPI가 4년 만에 최대폭으로 튀어올랐는데 PPI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큐형입니다. 슬기로운 투자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13일 월요일 즐거운 한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그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는 그대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269포인트 빠지면서 47,916에 끝났고요. S&P 500은 6,816,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80포인트 올라서 22,902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전체는 멈췄고 나스닥만 혼자 8일째 달렸습니다. 주간 성적표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난 한 주 동안 S&P 500은 3.6%, 나스닥은 4.7%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강한 주간 상승률입니다. 휴전 소식에 반도체와 기술주가 폭발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주 동안 무려 13.5% 치솟았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숫자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금리부터 보면 현재 연방기금금리는 3.5에서 3.75% 사이입니다. 다음 FOMC는 4월 29일인데 시장은 이번에도 동결될 가능성을 97.9%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상 이번 달 금리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사무 CPI가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전년 대비 3.3% 올랐는데요. 2014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9% 상승해서 2022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월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하나입니다. 한정으로 휘발유 가격이 한 달 사이 21% 넘게 뛰었고 이게 전체 물가 상승분의 4분의 3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음식과 에너지를 빼고 본 근원 CPI는 0.2% 오르는 데 그쳐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아직까지 에너지 충격이 다른 물가로 번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272%입니다. 이 상승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는 WTI 기준 배럴당 96.5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한 주 동안 13% 급락했는데 2020년 이후 가장 큰 주간 낙폭입니다. 협상 기대감이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금은 온스당 4,680달러 수준입니다. 1월에 5,35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 공포지수 빅스는 드디어 2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심리는 일단 진전된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90원대입니다. 협상 기대감에 달러 강세가 일부 완화되면서 원화도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정전협상 1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가 진짜 분수령입니다. 협상이 진전되면 유가는 내려오고 증시는 반등 재료를 얻습니다. 반대로 협상이 결렬되면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향해 올라가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협상 소식에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할 겁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어닝 시즌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오늘 JP모건을 시작으로 웰스파고, 시티그룹, 블랙록이 실적을 내놓습니다. 이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스탠리, ASML이 발표합니다. 특히 JP모건 다이먼 CEO의 경기 코멘트 한마디가 이번 주 시장 분위기 전체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 전쟁 기간 동안 시장 변동성이 컸던 만큼 트레이딩 부문 실적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1분기에 안 팔린 차가 5만 대 넘게 쌓였습니다. 인도량은 35만 8천 대로 예상치를 4% 밑돌았는데 생산은 계속 늘리면서 재고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겁니다. JP모건은 이를 근거로 테슬라 주가가 연말까지 60% 더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반해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같은 날 테슬라를 1,400만 달러어치를 사들였습니다. 4월 22일 실적 발표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무려 755% 늘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수요가 실적으로 직접 연결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미국 반도체주 강세의 배경과도 맞닿아 있는 뉴스입니다. 닝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주들이 에너지 충격과 고금리 환경에서 손익자 마진을 얼마나 지켜냈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AI 투자 이야기가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숫자로 확인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그 첫 번째 답을 보여줬고 이번 주 ASML이 두 번째 답을 줄 겁니다. 섹터 흐름을 보면 여전히 반도체와 빅테크가 시장을 혼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2.6%, 브로드컴 4.7%, 아마존 2% 올랐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롯데 2000 중 소형주 지수는 대형주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건 경기 전반에 대한 기대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시장은 폭이 좁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5월에 파월 연준 의장이 케빈 허시로 교체됩니다. 표전까지 통화정책 공백기가 생길 수 있는데 새 의장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올지가 5월 이후 시장의 또 다른 변수입니다. 이번 주 일정도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전에 골드만삭스 1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시장은 주당 순이익 16달러대, 전년 대비 16%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기간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만큼 트레이딩 부분과 은행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왔는지가 핵심입니다. 오전에는 3월 기존 혜택 판매도 나옵니다. 내일 화요일이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 블랙록, 존슨앤존슨 실적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저녁 9시 30분에는 3월 PPI도 나옵니다. JP모건 다이먼 CEO의 경기 코멘트와 PPI 숫자 이 두 가지가 이번 주 전체 분위기를 결정할 겁니다. 수요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 실적이 나오고 연준 베이지북도 공개됩니다. 미국 전역의 경기 현황을 연준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산업 생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 1분기 GDP도 이날 발표됩니다. 전쟁발 에너지 충격이 한국 성장에 어떤 타격을 줬는지 처음으로 숫자로 확인하는 날입니다. 목요일 장 마감 후에는 넷플릭스와 펩시코 실적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 협상은 이번 주 내내 변수입니다. 벤스 부통령이 어제 파키스탄에서 협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직 합의가 없습니다.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협상 온도가 올라가면 유가가 내려오고 시장이 올라가고 그러면 반대입니다. S&P 500은 6816에서 마감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2500이 1차 지지선이고 현재 위치에서 PPI 결과가 예상치 이하로 나오면 실천 재도전이 가능한 구도입니다. 나스닥은 8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단기 과열 구간에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혼자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조정이 오면 낙폭이 빠를 수 있습니다. 21,500이 1차 지지선입니다. 러셀 2000은 계속 대형주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뀌려면 협상 타결로 유가가 확실히 내려오고 중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야 합니다. 아직은 그 전 단계입니다. 이 시장을 한 줄로 정리하면 불안한데 버티고 있는 장입니다. 이럴 때 워렌 버핏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지금이 딱 그 구간입니다. 공포지수는 20 아래로 내려왔고 협상 기대는 살아있고 어닝 시즌은 방금 시작됐습니다. 무조건 겁낼 때가 아니라 숫자를 보면서 판단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큐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